안녕하세요. 우리옥션의 양서진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채권과 물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동산 경매 공부하고 있죠? 부동산 경매를 할 때요, 채권과 물권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채권과 물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경매 공부도 쉬워집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물론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해서 넘어가셔도 돼요. 실무적인 것들만 얼마든지 익혀도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특수물건에도 많이 관심 있으시죠? 그렇다면 더더욱 기초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채권과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채권과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권은요, 일단 채권과 물건이 있고요. 채권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특정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 혹은 청구요 하여 이익을 얻을 권리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채권의 개념이에요. 특정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해서 이익을 얻을 권리다. 읽고도 그래서 채권이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추상적이거든요. 자, 일단 물권도 먼저 볼게요. 물권은요,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권리다. 이걸 물권이라고 해요. 자,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채권도 일정 행위를 요구해서 이익을 얻을 권리다. 물건도 이익을 얻을 권리다. 이 이익을 얻을 권리다. 네, 둘 다 권리예요. 권리 중에서도 재산에 관한 재산적 이익을 얻을 권리예요. 그래서 재산권에 바로 채권과 물권이 있는 겁니다. 일단 큰 범주를 이해하시고 채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권, 채무, 보통 어떤 게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갚을 돈이 있는 사람,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 빚이 있는 사람, 채무자. 보통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게 채권, 채무 관계죠.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주고 언제? 한 6월 1일 날 돈을 갚기로 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 변제기 도래를 해서 을은요, 갑한테 이제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빌렸던 1억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네요. 의무가 있으니까 채무자라고 하는 거고요. 갑은요, 6월 1일에 도래했으니까 이제 빌려줬던 돈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할 뭐가 생긴 거예요? 권리가 생겼죠. 돈을 빌려갔으니 돈을 갚아라 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 채무자요. 흔히 알고 있는 게 돈이 오고 가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게 채권, 채무다 라고도 알고 있는데, 라고 알고 계신데 이게 맞아요. 얘도 맞는데요. 사실 채권, 채무 관계의 범위는요, 상당히 넓습니다.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사례들이 아주 다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갑과 을이 매매를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해요. 그래서 을이 사기로 했습니다. 갑의 건물을 을이 사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러면 자, 갑한테는 어떤 게 생겨요? 계약하는 이 시점에 갑은 을로부터 뭘 달라? 계약금을 달라. 그리고 중간에 중도금도 달라. 그리고 잔금 기간에 잔금을 달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시점까지만 해도 얘는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은은요. 계약금 줘야 되고 중도금도 줘야 되고 잔금도 줘야 돼요. 즉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얘는 채무자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잔금까지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잔금까지 납부하면 이제는 을한테도 어떤 권리가 생길 겁니다. 어떤 권리요? 이제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해 달라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겠죠. 이때는 채권자가 되겠네요. 왜요? 어떤 권리니까?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해달라라는 권리가 생겼으니까요. 그러면 이때는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그쵸? 즉 채권 채무 관계는요. 돈만이 아니라 둘 사이에 계약한 내용인 겁니다. 좀 다른 사례로 하나 해볼까요? 꼭 재산에 관한 거 말고 이게 아들, 엄마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밥을 안 먹어서 엄마가 약속을 했어요. 네가 밥을 먹으면 아들아 밥 먹으면 엄마가 네가 갖고 싶어하던 터닝맥 카드 사줄게. 요즘 아이들한테 핫하다는 터닝맥 카드를 사줄게. 그 중에서도 윙라이언 사줄게 한 거예요. 윙라이언이 뭔지 저도 몰라요. 근데 비싸다는 것만 알아요. 이거 윙라이언 사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와서 밥을 막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자, 엄마가 무심코 한 말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지금? 을이요. 엄마가요. 아들한테 밥 먹으면 윙라이언 사준다고 했어요. 그죠? 엄마는 아들에게 청약을 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었죠. 승낙을 했습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된 거 맞아요? 청약과 의사의 합치로 발생하는 법률 행위. 그게 바로 계약입니다. 무심코 한 말이 계약이 된 거예요. 이 계약은요, 약속과도 같은 말이에요. 물론 약속은 도덕적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계약은 법적 구속력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게 계약이죠. 자, 아들은 엄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엄마에게 권리가 생겼네요. 어떤 권리가 생겼어요? 밥을 먹음으로써 아들은요, 엄마에게 윙라이온을 사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채권자가 됐어요. 그죠? 엄마는요, 아들한테 윙라이온을 사줘야 할 의무가 생겼어요. 의무. 그러니까 채무자가 됐네요. 자, 물론 재산에 관한 사례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아들은요, 엄마한테 돈을 요구하는 건가요? 밥 먹었으니 돈 주세요예요? 아니죠.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윙라이온 사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윙라이온을 주세요라고 할 권리인 거죠. 자, 근데 엄마가 그래 알겠어 사주겠다고 했으니까 사자 하고 마트를 갔습니다. 근데 다른 건 싼데 윙라이온은 왜 10만 원이 넘는지 결국 못 사줬어요. 이럴 때 엄마는 아들한테 뭘 했다? 채무를 불이행했다. 이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 아들은 엄마가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 하면 되겠네요. 아들은 6살짜리였다. 네, 죄송해요. 어쨌든 이 채권이라는 거는요, 꼭 돈을 갚아라 라는 돈만이 아니라요, 돈이 아닌 다른 권리도 채권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자, 지금 요 사례 한번 볼게요. 엄마가 결국 못 사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삐져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엄마 친구 옆집 아줌마를 만납니다.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해요. 아줌마 밥 먹었으니까 대신 윙라이온 좀 사주세요.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엄마는 사줘야 될 권리가 있어요? 사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죠. 지금 이 사례에서 채권에 대해서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나왔어요. 볼까요? 자,
채권의 정의 한번 봅시다. 채권은요, 누구한테? 특정 상대방이라고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아들은 누구한테? 엄마한테만 윙나이온을 사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요. 다시, 채권은요, 특정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만요. 그러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없다. 내가 가진 권리를 배타적으로 다른 누구한테도 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타성이 있다, 없다? 배타성? 없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누구한테만? 특정 상대방한테만요. 그럼 여기에서도 돈 받을 권리는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나랑 계약한 채무자한테만요. 만약에 을이 돈을 못 갚았다. 그래서 을하고 제일 친한 병한테, 야, 을이 돈을 못 갚는데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돈을 좀 줘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왜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특정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아들은요, 엄마한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약속한 대로, 우리가 계약한 내용대로 나한테 윙라이언 사주세요. 즉,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일 수도 있지만 뭐대로? 계약한 내용대로요. 여기서는 1억을 빌려줬으니 1억을 갚아라 라고 서로 계약한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매매 계약을 해서 매매를 했으니 내가 잔금 줬어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라고 할 권리. 여기에서는요, 나 밥 먹었으니까 윙라이언 사주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누가 누구한테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만. 뭐를? 계약한 내용대로 돈일 수도 있고 돈이 아닐 수도 있고 요구,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채권이다. 하나만 더요. 세 번째, 양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윙라이언을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바로 양도가 가능할까요? 내가 윙라이언을 받을 권리를 넘길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엄마가 힘겹게 10만원짜리 윙라이언을 샀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갑자기 A가, 아들 친구인 A가 와서 윙라이언 저 주세요 라고 한다면 바로 줄 수 있겠어요? 바로 주진 못하겠죠. 그런데 자, 아들이요, 만약에 엄마한테 먼저 엄마, 그 윙라이언 나 A 좀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A한테 먼저 줘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엄마가 그래, 즉 동의를 받았다면요, 그러면 양도가 가능해요. 자, 돈 달라고 하는 건가요? 돈 계약한 게 돈이에요? 아니죠. 비금전. 비금전일 경우에는요, 동의나 승낙을 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돈으로 가볼게요. 금전일 경우에 내가 받을 권리가 금전이다. 그런데 갑자기 A가 을한테 가서 너 갑한테 1억 줄 거 있지? 그거 나한테 줘. 뜬금없이 와서 얘기한다면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죠. 왜? 나 갑하고 계약했어. 갑한테 줘야지. 너 누군데 왜 너한테 내가 돈을 줘? 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을. 뭘 믿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갑이 채권자가요, 채무자인 을한테 통지를 먼저 했다면요, 내가 지금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A한테 돈을 좀 전해줘 라고 을한테 통지를 하면요, 을은 A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즉 양도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면 양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즉 내가 계약한 내용이 금전, 받을 권리가 금전이라면 채무자한테 뭐만 하면 된다? 통지를 하게 되면 양도가 가능하다. 즉 채권이란 권리는요,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혹은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는 바로 함부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금전일 경우에는 통지를 해줘야지 양도가 가능하고요. 비금전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내가 가진 채권을 넘길 수가 있어요.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에서는 제한이 있다라는 거겠네요. 자, 이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물건을 볼게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게요. 갑이요.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제 내 소유예요. 등기에도 내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갑. 자, 그렇다면 갑은요. 내 물건이죠. 그러면 내 물건이니까 내가 직접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혹은 내가 직접 사용하진 않고 임대를 내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내 물건인데 내 건데 다른 누군가가 와서 무단 점유를 한다?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어요? 너 뭐야? 나가! 주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와서 사용을 한대요. 말도 없이. 그러면 A 나가라고 할 수 있죠. B는요. B도 와서 내 소유권을 침해해요. 방해합니다. 그러면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죠. 즉 물건은요. 물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내 소유인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지배하면서 다른 사람이 방해했을 때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나요? 누구든지. 그렇다면 배타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네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얘는 절대적이네요. 그렇죠. 물권요. 강력합니다. 자, 그럼 양도도 한번 볼까요? 양도. 양도는 어떨까요? 내 물건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건데 내가 팔든 아니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든 아니면 내 건물을 그냥 내가 부시든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그럼 양도 가능해요? 양도도 가능합니다. 자, 채권과 물건의 특징 구분이 좀 되시나요? 일단 이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채권 뭐다? 특정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만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좀 극단적인 예로 을이 파산을 해버렸다. 갑이 을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을이 파산을 해버렸다. 재산이 없어져 버렸다.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채권은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금전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게 바로 채권이다. 양도에는 제한이 있다. 금전일 때는 채무자한테 뭐 해주면 된다? 통지만 하면 되고, 비금전일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동의나 승낙을 얻으면 내가 가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물건은요.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배타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리다. 절대권이다. 양도도 할 수 있다.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그림이 좀 그려지셨나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우리옥션 홈페이지 오시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가입하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를 하고 싶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때 담당 컨설턴트의 양서진 과장 선택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옥션의 양서진 과장이었습니다.